이번 영상은 이완과 치유 두 번째 장의 다섯 번째 내용인 이완과 깊은 이완입니다. 긴장은 통증을 초래하므로 통증의 해소를 위해서는 이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완을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같은 효과를 보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호흡 수련이나 명상을 할 때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완을 얼마나 깊이 있게 잘하는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같은 잠이라도 그 깊이가 다르며 같은 물이라도 좋은 정도가 다르며 같은 과일이라도 얼마나 맛있는가에 다름이 있는 것처럼 이완도 평범한 경우도 있겠지만 깊고 고요하며 충만한 이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깊고 충만한 이완 상태는 무아지경이자 무념무상의 상태와도 비슷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이르면 잠을 깊이 푹 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개운하고 정화 회복 치유 작용도 많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완된 상태가 이러한 경지에 이른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완을 통한 안정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다소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즉 깊은 이완을 통해 긴장을 해소해주면 몸, 마음, 정신적인 부분에서 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치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완은 통증을 치료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하나에서 만상이 생겼고 만상은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 것처럼 긴장은 만상의 다양한 통증 및 증상, 즉 많은 긴장성, 시민성, 그리고 스트레스성 증상과 질환들을 만드는 핵심적인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상의 다양한 증상과 질환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상과 질환들을 하나하나씩 조절하고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한 부분인 긴장을 조절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완은 긴장을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로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연결고리의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증상들의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완이 중요하지만 치유와 회복의 힘을 강하게 하려면 보다 더 강력하고 증폭된 이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증폭시키기란 실제로 너무 막연하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소 스트레스가 많고 긴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이거나 현재 불안, 초조, 긴장, 우울, 불면 등의 상황에서 육체적 통증과 불편함이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완 상태를 유지하고 더구나 깊고 충만한 이완 상태로 접어든다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 이완 치료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완은 깊을수록 좋다. 이완이 깊다는 것은 마치 호흡 수련이나 명상의 상태에 깊이 젖어들어 있는 상태로 이는 의식이 표면의식에서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평범하게는 깊은 수면 상태와 비슷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깊은 이완 상태는 정신이 매우 집중된 상태로 정기신 즉 몸, 마음, 정신이 하나로 통합이 된 상태이며 무아의 경지이자 선정에 든 상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르게 설명해보면 깊은 이완 상태는 집합무의식이라는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즉 깊은 이완 상태는 깊은 무의식의 상태로 이는 초월적 의식이며 절대 신성, 궁극의 자신과 통할 수 있으며 깊고 고요하고 충만하며 해탈과 깨달음, 삼매의 상태와도 비슷한 의미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완이 깊으면 깊을수록 생명의 에너지는 더욱 커질 수 있고 치유의 힘도 더 증폭될 수 있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기신의 통합을 통한 깊은 이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러한 이완 상태가 될 수 있다면 몸, 마음, 정신의 치유 작용이 증폭되어서 질병들의 회복과 안정, 치유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집합 무의식의 상태와 연결되며 초월적 에너지장과의 소통과 확장으로 결국 이완을 통해 치유와 함께 정기신의 안정과 회복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곧 깊은 이완 상태는 치유의 공간이자 깨달음의 공간이며 지극한 심신 안정의 공간이며 집합 무의식의 공간입니다.
한편 집합무의식은 정신의학자인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의 중심 개념으로 개인무의식의 일부 혹 개인적 경험이 아닌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된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를 말합니다. 칼 융은 이것을 인간의 가장 심층부의 의식으로 자발성, 창조성, 깊은 통찰의 원천이 되며 인류 역사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된 공통된 정신의 바탕이며 경향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태고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정신으로 전 인류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 하였으며 여기에 우주 만물의 바탕이 되는 근원의 에너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집합무의식은 표면의식과 개인무의식보다 더 깊은 심층부에 있는 의식 영역입니다. 여기는 충분한 이완이 되지 않으면 도달하기 힘든 영역으로 보통은 깊은 수면에 빠져 있거나 영성이 아주 밝거나 어릴 적부터 훈련을 받았거나 명상이나 호흡 수련을 잘하는 경우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며 빈번하게 긴장과 스트레스에 휩싸이고 좋지 않은 생각과 감정, 불량한 음식, 나쁜 공기에 노출되다 보면 자연 치유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은 저하되며 더불어 사랑과 행복, 감사의 감정에 있어서도 인색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욕칠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영역까지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울러 충분한 의식의 안정, 깊고 고요한 이완 상태를 경험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편 최근 양자의학에서는 집합무의식을 가장 심층부의 의식으로 이것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은 전지전능하며 자연 치유력이 있는 곳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6세가 되면 잃어버리지만 성인이 되어도 항상 우주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원리를 깨닫고 적절한 방법들을 시도하면 이 능력을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으며 자연 치유력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유력을 높이고 무한한 능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리를 깨닫고 집합무의식의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합무의식에 대하여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칼 융은 집합무의식은 전 인류가 동일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동시성의 원리에 의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전파되는 성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칼 융이 말하는 동시성의 원리란 데이비드 봄이 말하는 비국소성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합무의식이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하지 못하고 따라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무한한 능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만약 마음의 무한한 능력을 관장하는 집합무의식을 6세 이전에 개발하면 집합무의식을 이용할 수 있는 조건반사가 형성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집합무의식의 무한한 능력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국소성의 원리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간에는 어떤 신호를 통해서만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이론은 20세기가 들어서면서 양자학에 의하여 바뀌어졌습니다. 즉 양자학에서는 아주 작은 소립자는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을 가지며 이 소립자의 파동은 전 우주 공간에 걸쳐 있고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즉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을 가지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비국소성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물질이 있으면 그 뒷면엔 항상 에너지가 존재하며 이 에너지장은 열려 있어서 서로 간의 에너지장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분자, 세포, 조직 및 장기들은 각자의 물질적 구조와 파동을 가지며 이 파동은 에너지장들을 형성하게 되고 이 에너지장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확장하면 인간 역시 물질적 구조와 에너지장을 가지며 이 에너지장은 각각의 개인들과 연결되고 더 확장되면 존재하는 모든 물질과도 연결되어진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원리는 우화일체 즉 우주와 내가 서로 다르지 않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와도 통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